안녕하세요. 손쉬운 우리말 진행하는 꿀빵쌤 인사드립니다. 세 번째 영상이에요. 3강의 제목은 문법 용어 익히기 1 우리말의 발음 규칙입니다. 우리말의 의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 되겠어요. 방대하고 복잡한 규칙들의 체계를 15분 동안 잡아드릴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스텝 1으로 함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스텝 1에서는 의문 현상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현상은요, 소리랑 소리가 이어져서 날 때, 소리랑 소리가 맞닿아 있을 때, 말소리가 여러 양상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의문 변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금 더 긴 시간, 가령 몇백 년, 몇천 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그런 현상들은 의문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한 현상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의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스텝 2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 현상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치입니다. 대치는 하나의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뀐다 또는 다른 소리로 대체해서 위치한다 라고 해서 대치라고 합니다. 일부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교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체나 대치나 두 개 다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헷갈리거나 당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치에 해당하는 것은 총 7가지가 되겠어요. 중화는 자음이 받침으로 쓰일 때 제 소리, 그러니까 제 성질이 발현되지 않고 그 성질을 잃어버리고 특수한 소리로 변화하는 법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말음 법칙이라든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화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어요. 그 다음은 비음화입니다. 비음은 콧소리죠.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합니다. 유음화는 리을, 그러니까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해서 유음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음화는 혀를 퉁기면서 내는 소리인 단설음으로 변화하는 단설음화. 혀를 입천장에 살짝 갖다 붙이고 그 옆으로 공기를 내보내는 설측음으로 변화하는 설측음화,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경음화는 말 그대로 딱딱한 소리, 경음, 된 소리가 아닌 것이 된 소리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음화는 콧소리 되기, 경음화는 된 소리 되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설모음화입니다. 전설모음이 아닌 것이 전설모음으로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모음조화는 성질이 같은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입니다. 한국어의 모음은 총 21자고요. 이 21자를 양성모음, 중성모음, 음성모음 이렇게 3갈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린다, 끼리끼리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구개음화는 구개음, 입천장 소리가 아닌 것이 구개음으로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디귿하고 티읕이 이나 야여 요유 예예 같은 이중모음을 만나서 지읒이나 치읒으로 변화하는 현상인데 그 양상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첨가입니다. 첨가는 에디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없던 소리가 첨가, 플러스 되는 현상이에요. 사이시옷,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가 있습니다. 각각 이름대로 시옷, 니은, 반모음이 첨가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옷이 첨가되는 현상을 우리는 사이시옷
또는 사이소리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탈락 현상이죠. 우리 탈락이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원래 있던 소리가 탈락, 없어지는 거예요. 자음이 탈락되느냐 아니면은 모음이 탈락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이렇게 나뉩니다. 자음 탈락에는 자음군 단수나 히읗 탈락, 리을 탈락이 있어요. 히읗 탈락하고 리을 탈락은 이름 그대로 히읗하고 리을이 탈락하는 거고요. 자음군 단순화는 자음군, 그러니까 자음의 군, 무리가 단순화되는 것. 받침 자리에서 자음 둘이 한 무리를 이루고 있으면은 그 둘 중에서 어느 한 개를 탈락시켜서 하나로 단순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를 보시면 모음 탈락이 있죠. 모음 탈락은 으 탈락, 우 탈락, 동음 탈락, 어 탈락이 있는데 말 그대로 해당하는 모음 으, 우, 어 같은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또 축약이 있습니다. 축약은 두 소리가 하나로 축약되는 현상입니다. 자음이 축약되든가 모음이 축약되든가 어쨌든 둘이 하나로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자음 축약은 격음화, 거센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음 축약은 반모음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오, 우, 이가 다른 모음과 합쳐지면서 반모음으로 변한다고 해서 반모음화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포의 제약입니다. 분포의 제약은 말 그대로 소리가 분포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분포의 제약에는 두음 법칙, 마찰음 제약, 음절 구조 제약이 있습니다. 두음 법칙은요, 말 그대로 머릿소리, 첫 머리에 오는 소리에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찰음 제약은 마찰음에 해당하는 것 또는 마찰 소리를 갖고 있는 것들, 마찰의 소리를 갖고 있는 것들, 뭐 시옷, 지읒, 치읒 이런 소리가 이 계열 이중 모음이랑은 잘 안 어울리려고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음절 구조의 제약은요,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 맞게 발음을 해야 한다 라는 제약입니다. 한국어는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한 음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성하고 심의 자리에는 자음 한 개가 와야 되는데 두 개가 오면 한 개를 탈락시키든지 아예 오지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음절 구조에 제약을 걸어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순서 스텝 3 한판 정리입니다. 한판 정리에서는 이번 시간에 배운 개념어의 체계가 쫙 나와 있습니다. 이 도식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사진 한 장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 딱 5초 시간 드렸어요. 매우 중요한 동영상 잠깐 멈춤하시고 캡처해 가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15분은 어떠셨습니까? 많이 복잡하고 내용도 많고 어려웠죠? 3강의 수업은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조금 생소하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용어가 한꺼번에 막 샤워하듯이 막 쏟아지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설명드릴 거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4강에 먼저 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